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간단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B금융투자 WM 지원팀 홍한결 세무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계산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크게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뒤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나온 증여세 가세포 중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를 차감해 줍니다. 선출세액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면 세대생략 가산액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부합니다.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중간쯤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의 명의로 합니다. 로그인의 방식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방식 등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디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 왼쪽 상단에 세금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세금의 종류에서 세목은 증여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에는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기신고란 증여세 신고 기한, 즉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기한 후 신고란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수정신고란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착오 등의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일자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입력해 줍니다. 증여자, 즉 재산을 주는 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자의 인적 정보는 수증자의 명의로 로그인을 한 상황이므로 이미 입력된 상태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주소가 맞는지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수증자의 주소가 증여세를 신고하는 관할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자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수증자 구분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란 앞에 계산구조의 세대생략 가산액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본인의 자녀가 아닌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선출세액의 30% 또는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출세액의 40%를 추가로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증여재산 명세를 입력하는 탭입니다. 저는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를 신고하는 중이므로 증여재산 구분에는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 종류에는 현금, 평가 방법에는 현금 등의 시가를 입력해 주시고 평가가액은 2억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사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였지만 만약에 종전 동일한 증여자에게 10년 이내 증여받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종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탭에 입력한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억 원이 맞는지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해 주실 내용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직계 존속, 즉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수중자가 즉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즉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 밖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1천만 원입니다. 분권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성년이 증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증여재산 공제, 직계 존비속 칸에 5천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세표준이 1억 5천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인데 분권의 가세표준은 1억 5천이므로 전체 가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출세액의 3%를 자진신고의 혜택으로 공제해 줍니다. 신고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1,94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에 납부도 가능하지만 1천만 원은 증여 신고 기한 내 나머지 940은 2개월 이후 납부하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한 뒤 가산금을 부담하시면 1인당 1천만 원씩 5년에 걸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저는 실제로 증여를 받진 않아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전자신고 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목은 증여세, 신고일자는 신고일을 기재해 주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를 하셨다면 방금 신고한 증여세의 접수증 및 납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세금 신고, 신고 부속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목은 증여세를 클릭해 주시고 신고일자는 증여세 신고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오늘 방금 신고한 증여세가 뜹니다. 여기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셔서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두 번째, 현금 이체 확인증 또는 입출금 거래 내역을 PDF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본 증여세 신고는 간단한 경우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한 증여세는 직접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증여세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